기싸움 하느라 매일 진을 빼고 계신가요? 아직도 힘으로만 누르려 한다면 는 하수입니다. 시금치 먹어 같은 직선적인 명령은 아이의 반항심만 자극할 뿐입니다. 이제 고도의 심리 기술인 선택의 착각을 사용해 아이에게 함정을 던지세요. 시금치 먼저 먹을래? 아니면 고기 먼저 먹을래? 라고 물으세요. 이의 뇌는 먹기 싫다는 생각 대신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시금치를 먹는다는 결과는 당신이 생각한 대로 흐릅니다. 양말 먼저 신을래? 바지 먼저 입을래? 이 한마디면 등원 전쟁도 평화롭게 끝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더블 바인드라 부릅니다. 선택지에서 안 한다를 아예 없애는 거죠. 아이는 스스로 결정했다는 만족감을 얻고 당신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더 강력한 육아 심리 기술이 궁금하다면 구독하세요.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아이랑 매일 아침 전쟁 치르시죠. 등원 거부, 1초 만에 해결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안 가, 소리 지르고 드러눕는 아이,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때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목적지를 강요하는 겁니다. 대신 첫걸음만 제한하세요. 유치원 안 가도 돼. 대신 신발만 딱 신어볼까? 신기하게도 아이는 신발을 신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의 문전 걸치기 기술입니다. 사람은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부탁도 들어주게 되거든요. 숙제할 땐 연필만 잡아보자. 정리할 땐 딱 하나만 담아보자. 장한 목표는 아이를 질리게 할 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과학입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만이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이에게 어떤 작은 시작을 선물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준호야, 오늘 문제집 한 권 다 풀자. 엄마가 미쳤냐고요? 아니요, 이건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이에게 딱 10분만 해 라고 사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기 싫은 아이에겐 그 10분도 거대한 산입니다. 대신 심리학의 머리에 문 들이밀기 기술을 쓰세요. 먼저 말도 안 되는 큰 요구를 던지는 겁니다. 한 권 다 풀어. 당연히 아이는 거절하겠죠. 때가 기회입니다. 그럼 딱 10분만 할까? 아이는 엄마가 양보했다고 착각합니다. 브로콜리 5개 대신 2개, 수학 문제 50개 대신 5개. 기준점을 높이면 작은 요구는 껌처럼 느껴집니다. 육아는 명령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이와 어떤 협상을 하셨나요? 댓글로 성공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나 발표 못해. 원래 못하잖아. 8살 아들이 스스로에게 내린 선고였습니다. 아이는 왜 벌써 자신을 한계 짓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 때문일지 모릅니다. 준호는 낯을 가리네. 조용한 성격이야. 이 다정한 말들이 아이에겐 깨기 힘든 감옥이 됩니다. 심리학의 일관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게 행동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준호는 원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아이잖아.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해주세요. 너는 원래 끝까지 해내는 아이니까. 부모가 믿어준 모습은 아이의 내면에서 평생을 울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가 믿어준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며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동화책 읽어주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서 딱 멈춰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는 난리가 나겠죠.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를 움직이는 마법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끝까지 다 읽어 풀고자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의 흥미를 죽이는 일입니다. 심리학의 자이가르닉 효과를 쓰세요. 인간의 뇌는 끝난 일보다 끝나지 않은 일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집착하거든요. 정소설은 범인이 잡히기 직전에 수학 문제는 딱 한 문제만 남겨두고 멈추게 하세요. 뇌는 미완성된 것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 아침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꿈을 기대하게 만드는 여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이의 호기심을 어디서 멈추셨나요? 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 일요일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한숨 섞인 고백. 친구들 만나잖아. 체육 시간도 있어. 이런 억지 설득은 오히려 아이의 반항심만 키웁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심리학의 프라이밍 효과입니다. 미리 어떤 생각을 떠올리느냐가 행동을 결정하죠. 잠들기 전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내일 학교 가면 뭐가 제일 기대돼? 떡볶이? 아니면 피구 시간? 아이의 뇌는 가기 싫다는 생각 대신 재밌는 일을 먼저 떠올리며 무의식을 세팅합니다. 전날 밤 심어둔 긍정의 씨앗이 다음날 아침 아이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을 먼저 디자인하세요. 오늘 밤 아이에게 던질 질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싫어. 안 씻을 거야. 오늘도 목욕을 거부하며 도망가는 아이와 힘겨운 전쟁 중이신가요? 할인아, 씻을래? 질문은 최악입니다. 이건 아이에게 선택권이 아니라 거절권을 준 거니까요. 그때 필요한 건 심리학의 더블 바인드입니다. 거절은 아예 빼버리고 방식만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거품 목욕할래? 아니면 오리 친구랑 목욕할래? 그럼 아이는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둘 다. 숙제할래? 대신 수학 먼저 할래? 국어 먼저 할래? 양치할래? 대신 파란 칫솔 쓸래? 초록 칫솔 쓸래? 아이들은 통제당하는 건 싫어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건 좋아합니다.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기세요. 질문 하나만 바꿔도 오늘 밤 여러분의 육아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아이에게 어떤 선택지를 주셨나요? 댓글로 성공담을 나눠주세요.
다 먹으면 요구르트 줄게. 숙제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그런데 아이가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면 당황스러우시죠? 보상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아이에게 그건 아직 남의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죠. 이때 필요한 건 심리학의 손실 회피 원리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끼거든요. 방식을 바꿔보세요. 요구르트를 식탁에 미리 두는 겁니다. 이건 이미 내 거야. 대신 밥을 다 먹어야 지킬 수 있어. 이제 아이는 요구르트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들어온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합니다. 게임 시간도 미리 주고 시작하세요. 오늘 30분은 내 거야. 약속을 안 지키면 10분이 사라져. 효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보상이 아니라 소중한 걸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어떤 것을 미리 선물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엄마, 내 토끼 인형 어디 갔어? 한 달 동안 찾지도 않던 인형을 치우려니 갑자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까요? 아이에게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심리학의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흔한 것보다 귀한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끼거든요. 책장 구석에 박힌 책을 꺼내 선반 위에 두세요. 책은 이번 주까지만 여기 둘 거야. 그럼 아이는 슬그머니 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도 무제한으로 주지 마세요. 20분만. 제한이 생기면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소중함을 느낄 백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얻는 더 강력한 심리 기술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육아가 전략적으로 변할 때까지 다크 육아 심리학이 함께합니다. 빨리 해. 늦었어. 아침마다 목청 높여 소리치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죠. 사실 아이들에게 빨리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얼마나 빨리? 왜 지금? 뇌는 혼란만 느낄 뿐이죠. 이때 필요한 건 심리학의 데드라인 효과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마감이 있을 때 집중력이 폭발하거든요. 지금 당장 치워. 대신 타이머를 5분에 맞추고 물어보세요. 은호야, 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모래시계 하나면 양치질도 게임이 됩니다. 부모가 압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알려주니까 반항심도 사라지죠. 명령은 스트레스를 만들지만 마감은 행동을 만듭니다. 이제 잔소리 대신 타이머를 켜세요. 아이의 마음을 얻는 더 강력한 기술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육아 주도권을 되찾으세요.